자,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먼저 부를게요. 박재윤님, 네. 박준영님, 네. 박현웅님, 네. 서유란님, 네. 성우진님, 네. 윤수영님, 네. 이재광님, 네. 임규호님, 네. 차현철님, 네. 타경봉님, 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나이에 따른 올바른 말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조건문 처음 예시 들어드리면서 해봤던 거죠. 쉽게 해결을 하실 수 있었을 건데, 일단 조건 if 그 다음에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어떤 경우예요?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성인인 경우죠. 그래서 들여쓰기 한 번 해서 이 들여쓰기 한 번 해야 이 if문에 해당하는 로직이 되는 거니까 성인입니다가 출력이 되게끔 들여쓰기 한 번을 해준 거고요. 자, 그럼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age가 20보다 작을 때, 20보다 작아야 미성년이잖아요. 만약에 얘를 작거나 같다로 쓰고 싶다면 19로 바꿔줘야 될 거고, 위랑 아래를 좀 통일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이 상황을 잘 맞게 골라서 사용을 해야 돼요. 올바른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건 파이썬, 자바, C 다 똑같아요. 모든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가 기본적인 문법 공부를 할 때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내가 쓰기 편한 거, 내가 쓰기 편해야 실수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쓰기 편한 거, 일단 그걸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쓰기 편한 걸로 했어요. 하고 났더니 불필요한 코드가 많다, 혹은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내가 쓰기 좀 불편하더라도 간단하게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쓰기 편한 걸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작성을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 코드를 좀 더 발전시키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생각해보면서 수정도 해보고,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를 짤 때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가독성이에요. 가독성이라는 건 읽기 좋은 거거든요. 내가 이 코드를 읽었을 때 한눈에 보기 쉽고 이 코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알아보기 쉽다, 이런 게 이제 가독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개발자한테 무조건 필요한 요소예요. 사실은 이 가독성을 위해서 들여쓰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원래. 근데 파이썬이 이제 좀 C나 자바에 비해서 나중에 나오면서 이 들여쓰기 자체를 아예 문법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좀 코드를 간결화 시켜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언어예요, 파이썬은. 그래서 뭐 다른 언어를 미리 배워보신 분들은 아마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코드 자체가 좀 많이 간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차이가 좀 있어요, 확실하게. 대신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괄호로 영역이 묶여있던 부분들이 다 풀려버리니까. 대신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문법으로 들여쓰기를 사용하는 게 파이썬인데, 자, 가독성이라는 건요, 생각보다 별거 아닌 사소한 부분에서도 갈려요. 지금 이 문제만 봤을 때에도 얘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 뒤에가 공통이 되면서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비교하는 기준이 같잖아요. 비교하는 기준이 다르고 이 안에 있는 등호가, 부등호가 이제 뭐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식으로 하는 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사실은 기준이 같은 게 좀 더 사람이 인지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소한 문제를 풀 때도
이런 가독성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19면 19대로, 20이면 20대로 내가 이제 원하는 답을 찾을 때 가독성까지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실행시키면은 되나요? 잘 나올까요? 안되겠죠? 지금 여기 들여쓰기 안 돼 있잖아요. 자, 그리고 아까 이거 하나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해봤죠?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전혀 다른 거라는 거. 얘가 여기 있을 때에는 if문에 상관없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얘가 들여쓰기 한번 하면서 올라가거나 하면은, 들여쓰기 한 번을 해주면 이제 얘는 이 if문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건 어떨까요? 골뱅이는 어떻게 될까요? 나올까요? 얘도 에러가 납니다. 들여쓰기가 맞지 않다고 뭐라 해요. 왜냐면 얘는 지금 지금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보면 들여쓰기가 2번 들어갈 수 있는 코드가 없어요. 얘는 애초에 들여쓰기 한 번까지만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지금 한 번 더 들어갔죠. 그러니까 파이썬은 이 들여쓰기 자체가 문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라고 해요. 다른 언어에서는 들여쓰기가 문법이 아니라 가독성을 위한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들여쓰기 이렇게 해도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단 이렇게 하지 맙시다 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 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였고, 이걸 잘 지켜주기 위해 노력을 했던 거라면 파이썬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얘는 지금까지 들여쓰기 잘 안 해왔던 분들도 파이썬을 할 거면 얘는 들여쓰기 무조건 맞춰야 돼요. 애초에 실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니면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 골뱅이가 if문 꺼여야 되는데 밖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들여쓰기를 안 했다, 이러면 얘는 if랑 상관없이 출력이 될 애니까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들여쓰기, 2번 들여쓰기, 이 들여쓰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는 편집점 환자처럼 얘를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우리 첫 번째 문제 풀었던 거,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운 데까지만, 그 개념까지만 생각을 한다면 저렇게 푸는 게 맞는데, 사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뒤에 배우게 될 거예요. 일단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죠. 자, 지금 이 개념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시작된 조건문의 if인데 조건이 true예요. 얘는 그러면 무조건 실행하겠죠. 이 조건이 true여야 이 안에 걸 실행을 한다고 했는데, 애초에 얘는 조건이 true네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실행하는 애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랑 지금 똑같아요. 지금 얘나 이거랑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100% 실행하는 애잖아요. 그럼 얘가 없어도 실행은 어차피 할 거니까 같은 애지만, 이거는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존재했던 거고, 얘는 그러면 100% 실행이 안 되는 애죠. 얘는 얘랑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없는 코드예요, 얘는. 근데 일부러 이 조건에다가 true, false를 넣어놓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 줄 해석해볼까요? 자, A라는 변수 공간을 만들고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자, 이거 머릿속엔 생각이 나셨어야 됩니다. 이거 이제는.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들을 생각하고, 뭐였더라?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우고 있는 이 변수랑 조건문도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거를 내가 막 엄청 고민해서 써야 될 만큼 그런 상태라면 그 다음에 배우게 될 반복문, 그 다음에 배우게 될 함수, 이런 것들 할 때 더 따라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은 일주일 남았죠. 다음 수업까지. 다음 수업 때 이제 반복문, 조건문 좀 더 추가적으로 하고 할 건데, 그런 거 하기 전에 그날 배운 거는 웬만하면 그날 다 처리를 해주세요. 복습을. 그리고 일요일 수업 끝나고 나서는 기간이 좀 많으니까 그 전에 했던 것들도 한번 돌려보면서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완전 초반이고 완전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써야 된다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시면 나중에는 좀 크게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완전히 숙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A한테 지금 10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2번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얘는 어떤 조건이죠? 얘를 말로 써 한번. 네, A는 10과 같다 가 되겠죠. 이 코드를 그냥 이 조건을 그대로 말로 풀면 이래요. A는 10과 같다. 근데 여기서 이 A는 값으로서 작용을 할 거니까 A는 지금 몇이에요? 네, 10이죠. 그럼 결국 10은 10과 같다란 말이죠. 이거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얘는 참이죠? 10은 10과 같다니까. 그러면 여기에 참 1부터 쓸게요 저는.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서 A 몇라고요? 10이죠. 그럼 10은 10과 같지 않다네요.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럼 거짓. 다음. 자, A는 10이었고 10은 10보다 크대요.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얘는 거짓이죠. 다음. A 10이잖아요 10은 10과 1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참이죠. 같다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네 문제를 벌써 풀었고 밑으로 내려와 봤더니 이제 B라는 애가 나왔어요. 이것도 B라는 수를 만들고 10이라는 수를 넣겠다. 자연스럽게 쭉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A 얘는 몇이에요? 10이죠. B는요? 10이죠. 그럼 둘이 같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이번엔 C가 나왔네요. 자, 힌트를 주고 있는데,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연산자가 몇 개 있어요? 이 안에? 이 한 줄 안에? 연산자가 두 개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대입연산자랑 여기 논리연산자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업 페이지에도 나와 있죠. 얘 대입연산, 연산자 종류의 대입연산에 이퀄마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게 같지 않다였죠. 이거 논리연산자, 비교연산자라고도 하고 논리연산자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이 연산자가 두 개 있는데 누가 먼저 실행이 될까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C에 A를 넣고 B와 같지 않다를 비교한다. 이게 1번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는 A와 B가 같지 않다를 비교하고 그 결과를 C에 넣는다. 얘를 2라고 할게요. 1번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2번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 되신 분들은 뭐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하고 계실 텐데, 얘는 2번이에요. 자, 얘를 우리가 알려면요, 파이썬 연산자 우선순위 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구글링 같이 해보면서 키워드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꼭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해보고 글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건 이 순위가 숫자가 작을수록 먼저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선상에서
그 같은 한 줄 안에서 연산자가 여러 개 있을 때 누가 먼저 실행되느냐를 우선순위로 이렇게 따져 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같지 않다라는 애랑 논리연산이랑 대입연산이 같은 10번이네요 10순위에 둘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존재할 때 이 방향으로 먼저예요. 그러니까 대입연산자가 지금 10순위 안에서는 꼴찌인 거죠. 지금 우리 지금 이거랑 이거 두 개 비교해야 되는데 얘가 꼴찌고 얘가 그 다음이잖아요. 어쨌든 얘가 먼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정리된 표도 있고요. 아예 비교연산, 논리연산이랑 대입연산이 분리되어 있는 표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다양한 표가 있는데 어쨌든 대입연산자가 논리연산, 비교연산보다 나중에 우선순위를 더 낮게 갖고 있으니까 더 나중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얘가 먼저 되고 이 결과가 이 C한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가 얘가 높으니까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대입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힌트로 C에는 true or false가 담긴다 라고 하고 있어요. true or false, 비교연산을 한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로 나오잖아요. 얘가 먼저 된다라는 걸 힌트로 주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A랑 B가 같지 않다 라고 하고 있는데 A랑 B 각각 뭐였죠? 네, 둘 다 10이었죠? 같지 않대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얘는 거짓이죠? 같잖아요, 둘이. 근데 같지 않다고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C한테는 false가 담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밑에서 사용되는 C들 어떤 값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네, false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1번에 손들어 주신 분들 1번처럼 연산을 해도요 결과는 false가 맞기는 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연산을 하면 안 되고 컴퓨터가 연산할 때는 이거 비교 연산하고 나서 그 결과를 C한테 넣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C 뭐죠? false죠? 값을 치환한다 그랬잖아요, 컴퓨터는. 그럼 false가 됐어요. 얘는 실행을 안 하겠죠. 거짓이니까. 거짓이 지금 2까지 했으니까.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C는 false랑 같대요. 얘는 맞는 말이죠. C가 false잖아요. 그러니까 false는 false랑 같다 하고 있으니까 얘는 맞는 말이죠. 그러면 참 4번. 자, 여기는 또 힌트를 주고 있죠. not은 반전의 의미다. 제가 아까 수업 페이지에서 느낌표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될 때 부정의 의미다 라고 해서 이게 같지 않다로 사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이 not 대신에 이렇게도 써요. 근데 파이썬은 그게 안 돼요. 얘는 not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반전. 그러면 C는 지금 뭐였어요, 원래? false였죠. C는 false였어요. 근데 반전이래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true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결과는, 이 조건식의 결과는 네, true가 되는 거고, 그러면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요? 우리가 not C, 얘가 참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제 얘는 참이래요. 참을 가로 씌운 다음에 다시 not을 했죠. 이러면 다시 반대로 돌리겠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는 뭐예요? false죠? 얘 false. 그럼 얘 실행 안 되겠죠? 그러면 거짓. 자, 이번에는 D라는 변수가 나왔고 D는 true라는 값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근데 C는 뭐였다고요? C는 false죠? false랑 true는 같지 않다. 참이죠. 얘는 실행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요건데, 이제 아까 시간 드리고 좀 돌아다녀 보니까 다들 잘 하셨어요. 다들 잘 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연산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우리가 또 원리를 알고 사용을 하는 게 좋으니까. 자, 컴퓨터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연산을 할 때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치환해서 그 결과를 보고 출력을 해주거나 하는 게 컴퓨터의 실행 방법이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자, 일단은 이걸 하기 전에 이거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AND랑 OR가 있어요. 얘는 무슨 뜻이죠? 한글로? 얘는 그리고죠? AND. OR는요? 또는이죠. 그러면 그냥 이 영단어가 주는 뜻만 해석을 해도 우리가 대충 유출할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A 그리고 B죠. A 그리고 B라는 거는 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비교 연산을 같이 사용을 할 때 이 둘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글로 좀 풀어보자면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수. 얘는 결국 뭐예요? 얘는 6의 배수를 말하는 거죠.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2의 배수이기도 하고 3의 배수이기도 해야 돼요. 그럼 우린 결국 6의 배수를 요구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게 AND의 영역이고요. 이러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거나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인 수라고 하면 뭐 2, 3, 4, 6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거예요, 숫자들이. 이거랑 6의 배수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둘 중 하나만 만족을 해도 되느냐의 의미예요. 자, 이제 이걸로 문제로 돌아와서, 자, 일단은 얘부터 조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실행이 돼요. 여기서 얘를 먼저 봅니다. 10은 5보다 크대요. 얘는 맞는 말이죠. 그럼 이 결과가 true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0보다 크대요. 얘는 맞는 말이죠. true. 그러면 true 그리고 true래요. 그럼 얘는 true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지금 실행하는 순서예요. 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앞에 있는 거 연산, 비교 연산 하고요. 그 결과 놓고 연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둘을 보고 둘 다 true이기 때문에 true로 묶어버려요. 어차피 true니까 둘 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내려와서 10은 10과 같지 않대요. 얘는 뭐죠? false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게 true and false네요. 진실이면서 거짓일 수 있어요? 안되죠. 둘 다 만족할 수 없죠. 그럼 얘는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실행하고 났을 때 이 자리가 false가 됩니다. 둘 다 만족할 수 없으니까. AND로 엮이면 무조건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만 참이 돼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얘는 거짓이에요. AND 연산자는 그래요. 자, 얘를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빈은 잘생겼고 남자다. 그러면 잘생긴 것랑 남자인 거 둘 다 현빈한테 맞는 얘기죠. 그럼 얘는 true예요. true and true니까 true예요. 근데 현빈은 못생겼고 여자다. 이거 뭐예요? 둘 다 잘못된 말이죠. 그럼 false and false예요. 그래서 false예요. 근데 현빈은 잘생겼고 여자다. 앞에 건 맞는데 뒤에 게 틀렸죠. 이러면 false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빈은 못생겼고 남자다.
이러면 앞에 게 틀렸고 뒤에 게 맞죠? 그러면 틀렸다라는 거예요. 둘 다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잘못된 말이잖아요. 지금 이 경우에 이 세 가지 경우에서는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둘 중 하나는 잘못됐으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현빈은 잘생겼거나 남자다. 이러면 둘 다 맞는 말이죠. true or true 했을 때 결과는 true예요. 근데 현빈은 잘생겼거나 여자다. 이거는 둘 다 틀린 말이죠. 얘도 틀린 말이에요. 둘 다 틀렸으니까. 근데 현빈은 잘생겼거나 여자다. 이러면 하나는 맞죠? 이럴 때 true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는 맞았으니까. 잘생겼거나 여자다. 그럼 잘생긴 게 맞았잖아요. 그럼 얘는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러면 앞에 있는 건 거짓이고 뒤에 있는 게 진실이 되는데, 이럴 때에도 남자 하나 맞았으니까 true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좀 위치를 좀 바꿔서 보여드리면, 자, AND 연산이랑 OR 연산은요 좀 차이가 명확하죠. AND는 까다로워요. 둘 다 만족을 해야만 true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한 가지 빼고는 다 false예요. 그죠? 근데 OR는 좀 관대하죠. 하나만 맞아도 되니까. 한 경우 빼고는 다 true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AND냐 OR냐 이거를 골라서 써야 될 때 그 연산을 잘 생각을 해서 AND, OR을 골라서 잘 써줘야 돼요. 그리고 AND랑 OR가 섞여서 사용이 됐다면 그 섞였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한 조건을 잘 썼는가를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에 지금 볼 문제가 AND랑 OR가 섞여 있는데, 얘도 똑같이 이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 이거 10은 5보다 작대요. 그럼 결과가 뭐예요? 얘는 false죠. 그리고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0보다 작대요. 얘는 뭐예요? 그럼 false죠. 그럼 둘 다 false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false가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자, 10과 10은 같지 않대요. 얘는 뭐예요? 얘도 false죠. 그러면 false and false는 false가 되는 거고. 자, 마지막 10은 5보다 크대요. 얘는 true죠. 그러면 false or true네요. 이 경우죠. 결과는 true겠네요. 그럼 얘가 연산을 다 맞췄을 때 이 자리에는 true가 남는다. 그러면 이 조건문은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참이 되는 거고, 얘는 아까 거짓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풀고 나서 실행을 했을 때 여기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참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맞게 푸신 거예요. 왜냐면 실행되는 애한테만 참을 써줬으니까. 실행하지 않을 애한테는 거짓을 넣어줬으니까 여기에 거짓이 출력됐다라는 건 실행될 애한테 거짓을 준 거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고, 실행하지 않을 애한테 참을 줬다라 그러면 참의 개수가 좀 부족하겠죠. 그리고 어딘가 하나는 잘못되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변수랑 조건문, if 조건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는데, 여기까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age라는 변수한테 이런 거 넣어 놓고요. 이렇게 했었어요. 이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나왔었죠. 자, 근데 지금 성인이냐 미성년자냐 이 두 조건은요 이지선다죠. 우리 사람의 나이가 뭐 성인이면서 미성년자일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면 미성년자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성년자가 아니면 성인이라는 거고, 얘네 둘은 완벽한 이지선다죠. 자, 이런 경우에 얘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컴퓨터가 연산을 처리합니다. 자, 지금 if 말고 elif라고 적어줬어요. 얘는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여기를 바꿔도 일단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대로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여기다가 이걸 하나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그 age를 20으로 바꿨어요. 이게 if일 때는 둘 다 나오죠. 왜냐면 둘 다 맞는 얘기니까, 그죠? 근데 얘가 elif면요 얘는 미성년자가 안 나와요. 자, 왜냐면 잘 보세요. 지금 얘를 if문으로 두 개를 써주게 되면요, 제가 아까 이 조건 무조건 실행한다 그랬고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한 다음에 참일 때 요거 출력, 거짓일 때 출력 안하고, 그리고 얘도 똑같았죠. 무조건 조건 해보고 그 다음에 참이면 출력, 거짓이면 안하고, 이렇게 그 프로세스가 흘렀잖아요. 근데 얘를 elif를 써주게 되면요 이제 얘는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얘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두 덩어리예요. 근데 elif를 붙여주면 얘는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얘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똑같아요. 조건 무조건 실행합니다. 첫 번째 if 조건 실행해요. 참이면 출력하고요, 거짓이면 안해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가 참이어서 얘가 출력이 만약에 되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얘는 아예 안 쳐다봐요. 왜? 얘는 한 덩어리니까. 다른 덩어리가 아니라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결과값이 하나가 나오면 다른 건 아예 안 봐요. 자, 얘가 만약에 거짓이에요. 그럼 얘 안 하겠죠. 그럼 그때 내려와서 이 조건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참이에요. 얘 실행하겠죠. 그럼 얘 아예 안 봐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안 나온 거예요. 둘 다 참이지만 위에서 한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한 덩어리한테는 위에서 답 나왔네? 그럼 나 밑에 거 안 해.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한 것부터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또 생겼기 때문에 우리 지금 출력, 변수, 조건 배웠던 거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배운 기초 문법들 복습하는 거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쉬울 거고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그냥 할 수 있다, 다룰 수 있다가 아니라 숙달해 주세요. 이거를 생각하고 쓰는 거랑 생각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거는 진짜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생각하지 않아도 쓸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숙달을 해 주시고요. 이게 주말 수업의 가장 장점인데, 수업하고 그 다음 수업까지 기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공부를 안 하시면 저번 주에 배운 거 까먹고 오는 거고, 그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남들 그 평일 수업 하시는 분들보다 더 공부할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복습해서 와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부터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